마음의 걱정 불안 덜어내고 잘 먹고 잘 웃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시간, 이분과 함께 알아봅니다. 유쾌한 고민 해결사, 송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 양산 이호선입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말이죠. 네. 마처 세대 이런 신조어를 들었는데요. 이거 좀 그래요. 어떻습니까? 마처 세대 저는 좀 들은 지 오래됐고요. 네. 오래됐고 실제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 부양하는 건 당연한 세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자식들은 이번 생애에 나를 돌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사실 부모 세대들도 다들 야, 너 신경 쓰지 않고 네가 나한테 힘들지 않도록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전 저희 애들한테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제발 부탁한다. 그리고 나는 아플지 모르고 아프더라도 네가 나를 꼭 병원에 데려다다오. 저는 꼭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쨌든 세상이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흘러가는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처가 이제 마지막의 마, 네. 처음에 처잖아요. 네.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이게 마지막 처음이잖아요. 술을 부르네요. 네. 금요일 밤에 술 부르는 얘기. 부모님 부양에 자녀까지 지원해 줘야되니까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모님 부양하는 건 우리는 효도라고 부르고요. 네.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따로 건실하게 살아가는 건 독립이라고 할 텐데 네. 이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허리가 휘죠. 그렇죠. 아직도 우리는 부양해야 되고 여전히 아랫세대도 부양해야 되고 동시에 아랫세대가 우리를 나몰라라 할 때 그런 섭섭한 감정은 우리가 또 가누기가 조금 어렵고 그러려면 내가 단단하고 내 재산도 좀 넉넉해야 되는데 늘 돈은 딸리고 네. 마음은 점점 이렇게 시려지는 게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들이잖아요. 예. 단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마처 세대를 위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삽시다. 너무 정답만 말씀하셔. 네. 자, 품격 있는 어른,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 시간, 오늘도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이나 질문 받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에서 오는 갈등이나 고민,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교수님께서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드센 누나와 예민한 아내 사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 누나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하라며 볼 때마다 잔소리를 하긴 했는데요. 최근엔 좀 큰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눈이 자꾸 짓모르자 아내가 어머니께 쌍꺼풀 수술을 해드렸거든요. 눈 밑 지방도 함께 제거해드렸고요. 어머니도 만족해 하시며 아내에게 여러 차례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는 쌍꺼풀 수술도 수술인데 왜 자기한테 의논도 없이 수술을 해드렸냐, 엄마한테 잘해드리면 유산이라도 더 받을 것 같아 그러냐며 아내 속을 뒤집었더라고요. 정작 누나는 어머니랑 사이도 좋지 않고 잘 찾아뵙지도 않으면서요. 아내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해 다시는 누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누나는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형제입니다. 자랄 때 엄마처럼 저를 돌봐줬고 대학원 다닐 때까지 누나가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한 소리 해야지 하다가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중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고 이제 시누이하고 이제 며느리 간의 이제 갈등인데 말이죠. 사연을 볼 때는 누나가 1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누나가 갑질을 하는 겁니다. 네. 갑질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를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나치게 상대방 삶에 간섭하고 네. 지나치게 본인 영역 이상의 것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가와 관련해 가지고 시누이다. 그리고 내 남편에게 너무 잘해준 사람이다. 고맙긴 하지만 이 사람의 영역과 또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기꺼이 문득문득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 이거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누이하고 또 어떻게 말하자면
그 관계가 가불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불의 관계뿐만 아닐 뿐더러 시누이하고 나이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네. 한 20년 30년 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닌데 또래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 이 누이가 이 정도로 감각 없이 본인의 이제 올케에게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거는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도 그렇지만 또 동생에게 잘해준 것도 좋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집안 안에서는. 그런데 며느리이고 그리고 자기 남동생의 부인이면 우리가 가족일 수도 있지만 조심해주고 또 그렇죠. 경계를 잘 정해주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기쁘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인데 처음부터 거의 협박 아닌 협박. 너 잘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엄마세요? 엄마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본인이 왜 그러세요? 요즘 뭐 시어머니도 이렇게 못할 텐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시누이가 집안에 동생에게 기여한 바도 있지만 집안에 오랫동안 말썽쟁이였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썽쟁이가 갑자기 약간의 힘을 가지면서 이런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누나가 근데 남동생을 키우다시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누나하고 어머니 사이가 또 좋지가 않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나의 감정 자체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집집마다 집안에 못난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못난이들도 다 그냥 된 건 아니에요. 또 그만한 사정이 있고 그만한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있긴 있는데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누나가 동생에게 참 잘했잖아요. 예. 그렇게 벌어서 다 공부시키고 그러면 동생한테나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의 부인에게까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오해고요. 네. 더군다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엄마하고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엄마하고 며느리는 또 사이가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엄마하고의 관계가 옳게 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나는 내 엄마랑 행복의 그 여정을 걷고 싶은데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데 왜 쟤랑 사이가 좋은가? 피가 그렇죠. 섞인 것도 아닌데 이런 곧 엄마에 대한 미움이 그 올케에 대한 그 미움으로 이렇게 함께 더 씌워져 가지고 조금 더 강화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누나도 그렇고 엄마에 대한 감정을 그러면 이 남편이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이 돌볼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연 주신 분이 네. 누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누나한테 잘하세요. 본인만. 네. 네, 본인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라 얘기할 거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아내가 나 손절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너무 침범적이에요. 네. 그러니 누나하고 뭔가를 잘하고 싶고 누나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 당연하죠. 그러면 둘이 만나세요. 둘이 만나고 아내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의 삶은 아내의 삶이고 남편의 삶은 남편의 삶인데 그 둘의 행복에 오히려 누나가 사이에 끼어들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생은 이 누나가 침범할 수 있는 범위가 나에게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웃긴 얘기지만 그러나 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침범적인 것을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 시누이하고 편먹은 꼴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훨씬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아유 누나 나 잘 모르겠고 그냥 누나하고 내 얘기하자 이렇게 범위를 대화할 때도 한정을 하셔야 돼요. 이 사연 주신 분이 누나한테 네. 그 침착한 어조로 누나가 우리 안사람한테 내 부인한테 아내한테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네. 자기의 의견을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못해요. 이미 겁먹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분이 사연을 주신 이유는 네. 뭔가 그 해결책을 원하니까 사연을 주지 네. 않으셨겠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용기를 네. 내서 누나한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거는 나는 성장 과정에 누나한테 빚을 줬잖아요. 빚을 참 졌지만 어려워요. 내가 네. 누나한테 정말 빚 졌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평생 잘하겠지만 우리 부부의 삶에는 끼어들지 마라. 그런 분명히 얘기를 얘기를 해야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해야죠. 만약에 그걸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베스트 답은 누나 이거 적절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베스트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주실 때 이 상황을 보니까 일단 누나한테 마음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찌질하게 굴면은 부인하고 잘 되겠어요? 아니 우리 청취자한테 찌질하다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이렇게 속상한 얘기를 분이거든요. 해야
각성을 해서 방향을 찾죠. 아유, 각성은 그냥 MC 혼자 하세요. 지금이 각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각성제 마셔도 안 될까? 아이고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 하셔요. 대화를 할 때 아내까지 대화가 퍼져 나가거든. 아이 누나 나도 잘 못하겠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자. 우리 얘기하자. 그래서 예. 대화의 주제를 줄여주시고요. 사실 뭐 이를테면 입 떨어지지 않는다. 중재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재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어머니하고 누나 사이의 중재는 오히려 쉬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 남동생 입장에서 그건 어떻게 좀 나서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를테면 그 어머니하고 누나 사이에 어떤 일로 사이가 틀어졌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이제 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거예요. 네. 중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신 데에는 그 사이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사연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나가 풀든지 아니면 엄마가 풀든지 해야 될 텐데 이 누나의 입장을 볼 때는 굉장히 고압적인 사람이거든요. 엄마가 혹여라도 실수를 했다면 엄마가 반드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도 뭐 고집이 세고 서로 간에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재를 할 때에도 중재를 까딱 잘못하면 덤태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나가 너는 왜 엄마와 나 사이를 더 멀게 만드느냐 이렇게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가도록 지켜두시고요. 네. 누나나 엄마가 몸이 안 좋거나 어려움에 처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때 SOS를 좀 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 이 사연을 볼 때에는 그러하고요. 아내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도록 말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안 되면 대화 자체를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이 집안에서 그렇게 발언권이 높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누나한테 꼼짝 못하고. 제가 봐도 누나가 무섭잖아요. 무섭네요. 그럼요. 이런 누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꼼짝 못합니다. 그럼 이분한테 네. 추가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 더군다나 누나가 엄마처럼 날 돌봐줬고 대학원 다닐 때까지 이렇게 뒷바라지해줬다 진짜 고마운 누나예요. 이거는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누나가 어떤 힘을 행사하는 범위는 어쨌든지 간에 주제를 돌려서 최대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나랑 사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렇죠. 그리고 돈 벌어서 누나한테 좀 갚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울 겁니다. 이거는 금전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누나 나 대학원까지 대주고 그다음에 엄마처럼 돌봐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누나 생일날 네. 약간 좀 힘을 들여가지고요. 그렇죠. 뭐 100만 원 아니면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누나 내가 다는 아니지만 힘 닿는 데까지 갚을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앞으로 실질적 빚을 마음의 평생의 빚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일종의 환원 돌리는 과정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을 관통하는 오늘 어른의 기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훌륭하다. 네, 2호선의 어른의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훌륭하다. 네, 잘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질문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380님 질문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됐습니다. 아이 낳으면 장모님께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해서 같은 아파트 옆동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요. 장모님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아무 때나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고 싶고 주말에는 늦잠도 자고 싶은데 불쑥불쑥 들어오셔서 불편합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네요. 정말 제가 남달리 예민한 건가요? 아니요. 누구나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요. 내 집에서 내가 속옷도 못 입고 있는 건 너무 이상한 거고요. 더군다나 아무리 친밀하다 하더라도 집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아무 때나 문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아주 나쁜 표현이지만 사생활 침해입니다. 네. 사생활 침해고요. 벨을 누르고 들어와요. 당연히 벨도 누르고요. 그리고 장모님께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아내가 당신 너무 예민해 이렇게 그러는데 한 번은 화를 좀 내셔야 돼요. 네. 이거는 여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선까지는 내가 부탁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들어오실 때 벨만 눌러도 좋겠어. 아니 그 딩동하고 초인종 누르시고 그 다음번에 번호를 누르시는지 하면 내가 그때 뭐
뭐 내 방으로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옷을 입든지 할 텐데 뭐 느닷없이 당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세 번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인데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아내가 그걸 이상하다고 판단했잖아요. 네. 이상한 거 아니고요. 한 번쯤은 강력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그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간에 조금 친하다 그러면 훅 들어오고 사사로운 거 아주 프라이빗한 거 막 물어보고 뭐 장모님이 막 집에 막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막 집에 들어오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보통 드려요. 외국인에게 할 수 없는 건 가족에게도 하지 말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친인척들 간에도 나이 몇 살이니 결혼 언제 하니 뭐 애는 둘째는 언제 하니 이런 얘기는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절대 묻지 않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가족에게도 하지 않는다면 너무 정없다 할 수 있겠지만 마음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렇죠. 네. 뭐 너 시집 언제 가냐? 너 장가 언제 가냐? 또 돌싱으로 돌아온 애한테 너 또 사람 만나야지 뭐 아유, 계속 저한테는 맨날 착해하면. 너는 이번에 빠졌더니 왜 또 쪘냐? 너는 지난번에 쪘더니 또 빠졌냐? 너 좀 살쪘네 진짜. 뭐 이런 말. 네. 아, 와. 좀 쪘네가 아니에요. 많이 쪘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참. 말이에요. 7252님 질문입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으려고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다혈질이라서 화가 나면 물불을 못 가리네요. 반성을 하며 조언을 구합니다. 일단 아이들 앞에서 다투지 말아야겠지만 혹시 다툰다면은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독여야 할까요? 온 나라가 술 때문에 난리네요. 집집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술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술을 너무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남편이 생각하는 자주와 아내가 생각하는 자주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적어도 이럴 때는 싸움은 물론 남편이 딱 술 먹고 들어오면 엄청 싸우게 되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싸워서 안 마시면 싸워도 돼요. 근데 싸워도 마시면 이 싸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관계만 나빠지고 더군다나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뭐 안 좋은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술을 먹고 왔으면 그냥 두시고요. 네. 어쩔 수 없으니까 대신에 술 먹고 난 다음에 깨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밖에서 만나셔서 여보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얘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술 많이 마신다. 그런데 아빠가 생각하는 술을 자주 마신다는 거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빠가 굉장히 힘이 든 건 사실이다. 그래서 엄마가 이런 요청을 했다. 대신 아빠가 줄여주시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다면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애들 앞에서 어쨌든 술 문제로 막 싸웠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애들 앞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주정뱅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매일 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 집은 불행한 집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매일 마신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속상한 일인데 이럴 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가 한마디 해줘야 돼요. 당신 곧 죽습니다. 네. 당신 그러다 큰일 납니다. 얘기 한마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의사랑 좀 짜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앞에서 싸우지 않는 거 좀 힘들지만 그 다음 날 회사로 찾아가든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애들 하셨으면 앞에서는 좋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됩니다. 네. 앞서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녀를 돌보면서 노부모도 봉양해야 하는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주로 1950년대와 60년대 출생자들이 여기 속하죠.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지만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이런 의미의 신조어 무엇일까요? 1번 마처 세대, 2번 마차 세대, 3번 막차 세대, 4번 남행열차 세대. 정답 아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 사연 있으시면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기 전에 이호선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0315님 질문인데요. 저는 워낙 I형이라 내성형이라서 사람들 사귀는 게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처럼 말씀 잘하시고 활발한 분들이 가장 부러운데요. 사람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사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조용하신 편이시구나. 그죠? 네. 저는 또 이런 분들이 부러워요. 이 혀가 잠시 쉬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사람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성격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성격이 밝은 사람들이 주변에 분명 있을 겁니다. 저처럼 이런 조용한 분들을 좋아하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옆에 좀 계시면 좋아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 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우리 사연 주신 0315님을 다른 분께 막 소개를 할 거예요. 외향적인 분.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0315님 같은 분은 계속 또 들어주시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내향적인 분들은 나 외향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외향적인 분들은 내향적인 분들이 없으면 삶의 재미와 의미를 또 전혀 못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분 옆에서 들어주는 건데 그분은 아마 그렇게 들어주는 우리 0315님을 가장 기쁘고 좋고 평생 친구로 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바꾸거나 이러기보다 그냥 인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경청하실 때 또 잘 들어주시니까 그 장점을 잘 살펴주신다면 항상 옆에 시끄럽게 떠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내 옆에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있고 입 무거운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면서 아마 생애 친구로 가장 으뜸 손가락으로 꼽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말이죠. 네. 그 외향적인 분 말씀 들어주느라고 계속 한마디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입에 거미줄 칠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가끔씩은 집에서 시뮬레이션 연습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깔깔깔 웃는 거 소리 내서 웃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나가서 이런 얘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한 번쯤 거울 보고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준비 연습. 다른 사람, 내 가까운 가족이나 심지어 강아지, 고양이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고민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 때문에 요즘 너무 속상합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딸이라 애지중지하며 키웠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가게 운영하면서 넉넉하진 않아도 아이 학원비랑 과외비는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가겠다며 삼수까지 할 때도 가게가 어려웠지만 적금을 깨가며 밀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학에 들어가더니 딸아이가 너무 변해버렸어요. 염색을 하거나 피어싱을 하는 건 그러려니 했는데 한 달 전엔 한쪽 팔 전체에 문신을 하고 와 기겁을 했습니다. 걱정이 돼 꾸짖었더니 어릴 때부터 엄마의 집착이 너무 싫었다.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동안 애써 키워온 제 노력과 사랑을 집착이라고 하다니 딸의 텅 빈 방을 보고 있자니 섭섭하고 화나고 쓸쓸합니다. 무엇보다 곧 예순인데 절 위해서는 해놓은 것 하나 없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허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혼자 딸 키우면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엄마한테 집착하지 마라. 집착이 너무 싫었어. 감수집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다. 자, 심적 충격이 상당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사연 주신 분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상황이 뭔가 이렇게 멍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더군다나 남편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정말 가게 운영하면서 힘들게 그 딸내미 키워가지고 대학을 더군다나 삼수까지 시켰으면 기대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고마움을 또 기억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정도는 생각을 했을 텐데 보니까 그냥 대학 가더니 변했는데 염색이나 피어싱 괜찮은데 보니까 팔 전체 어느 순간 문신을 하고 왔다. 거기다가 엄마 집착이 너무 싫었다. 집을 나가버렸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딸이 정말 엄마가 집착이 싫고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명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제 남자친구나 아니면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고 싶은 명분인 것 같긴 한데 그 명분이었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엄마에게
엄마 집착이 싫었다. 참견하지 마라. 나간다. 이 철없는 딸내미에 이 엄마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한동안 정말 정신없는 시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 답이 있는 문제 같으면 좀 노력하고 연구해서 답을 찾을 텐데 이런 건 답이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 딸에 대해서 그 딸을 위해서 다 해줬는데 그리고 방금 핑계라고 하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걸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실 때까지 아마 어마어마한 감정, 어마어마한 생각,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혼자 이런저런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하셨을 거고 눈물이 흘렀다 닦았다 또 말랐다 다시 눈물이 났다 하셨을 텐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 엄마가 주셨던 이 사랑이 미련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살아가며 이 딸을 위해서 사랑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내 안쪽에 있는 정말 골수를 내어서 그 아이들에게 주고 내 청춘의 즙을 갈아서 그 즙을 짜내어서 착즙한 걸 아이들에게 먹여도 그 아이들은 자기 삶을 또 그냥 살아간답시고 그렇게 둥지를 떠나버리는 건데 근데 이 집은 지금 더 많이 섭섭할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엄마 최선을 다했고요. 집착한 것도 아니고 집착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엄마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 딸이 모질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자기 멋대로 지금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엄마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꼭 짚어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게 상대방한테 그게 최선이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상대방이 정반대로 부담스럽게 계속 받아들여 왔다. 그러면 뭔가 방법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엄마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쌓여온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현명하지 못한 거는 분명하죠. 분명한데 이 딸하고 관계를 해소하려면 뭔가 조금 방법을 좀 바꿔볼 대화의 방법 같은 것도 좀 바꿔볼 그 고민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딸이 없어서 대화의 방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딸이 안 먼저 보니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당장 연락한다 그래서 아이가 답변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요새는 뭐 깨똑이나 이런 아이와 뭐 문자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괜찮다. 안전한지 알려다오. 그렇죠. 차분하게. 네가 글을 읽고 그냥 안전하고 별일이 없다 싶으면 내가 안부를 물었을 때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전달해 다오. 그리고 엄마가 너를 이 방 치우면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원하는 순간엔 언제든지 와라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딸내미이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딸이 안전한지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답이 없다면 저는 실종 신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딸에게 이런 문자나 카톡 같은 걸 보내셔서 안전에 대한 확인 정도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희생을 했는데 이런 말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방금 이호선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심정을 전하시고 좀 기다리시고 또 실종 신고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런 설명이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부터는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예순인데 제가 막막합니다. 이런 말로 끝을 맺었거든요. 사연 네. 주신 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고통을 통과할 때는 아주 단순한 소속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지금 엄마는 이 세상에 아마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심지어 내 남편이 돌아갔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일상 유지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밥 네. 먹고 그다음 이제 또 가게 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고 있던 일 하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운동하시길 좀 권해드려요.
이 운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운동하는 동안에는 고통을 좀 잊게 만들어주고요. 또 운동을 하면서 몸의 체력도 좀 좋아지고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기다림의 고통을 어떤 식으로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이런 정서와 정신의 근육도 만들어주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바쁘시고 몸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가까운 뭐 헬스장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수영장 같은 거 있으셔도 괜찮고 그냥 거리를 걷는 것보다도 하실 수만 있다면 운동 시설 있는 곳에 가셔서 하루에 1시간도 괜찮으니까요. 무조건 가셔서 순서에 맞춰서 나만의 운동 루틴이라고 부르죠. 운동의 일상을 하나 꼭 만드셔서 매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려움 버티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운동을 통해서 몸의 또 건강성을 확보하게 되면 딸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훨씬 더 관대함을 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속상하고 많이 화도 나고 하실 텐데 일단 아이의 안전이 중요하고 동시에 그 아이에 대한 내 마음의 안정성 이런 것도 함께 중요하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나 이런 깨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이의 안정성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일상 플러스 이런 가볍더라도 매일 할 수 있는 운동 선택하셔서 고통을 지나갈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핵심을 관통하는 두 번째 어른의 기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2호선의 어른의 기술. 고통 속에는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아라. 고통 속에는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아라. 흔들리지 않는 뭔가 하나를 붙잡고 그거 의지해서 가면 비바람 지나가고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 맑게 기는 하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함께하는 저녁길 서두원입니다. 2호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3998님 질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화가 나시면 비난조의 말투가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말대꾸를 하게 되고 부모님은 그걸 버릇없다고 생각하셔서 더 비난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먼저 입을 닫아버리는데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대화법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난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시는 가족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똥덩어리를 던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쪽에서 똥덩어리 던지면 저쪽에서 더 큰 똥덩어리 던지고 이런 방식의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와 그리고 오물만 남길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둘 중에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연을 주신 3998님께서 사연을 이렇게 주실 때에는 움직일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판단력이 있는 분이에요. 네, 또 더 예. 젊으시잖아요. 더 많이 배웠잖아요. 내 부모들의 오랜 습성보다는 내가 덜 그 습성 속에서 나를 선택하고 새로운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3998님께서 부모님께서 막 비난조 어투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해석을 좀 해주세요. 네. 해석을. 예를 들어서 넌 그렇게밖에 못하냐?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 엄마 내가 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게 약간 조롱조로 들리지는 않도록 또 하셔야 되는데 이 자체를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건 언어 습관이 그런 거지 그 안쪽의 말은 무엇일까?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원래 의도는 뭘까? 원래 의도가 정작 비난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말을 비난조로 하는 건지 이건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원래 의도는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 그리고 스스로가 상담자라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네. 내가 상담자라 생각하면 상대방이 거칠게 나올 때 그 거칠매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이 순간에 거칠게 말할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혹은 아버지께서 거칠게 말을 할 경우에는 이분들의 원 의도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엄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하고 부모님에게도 이런 대화의 방식을 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대방이 분노했을 땐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의도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서로 간에 똥 던지기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대화법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런 의지만 있으면 계속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천박하면 인간이 천박해집니다. 네, 말이 중요합니다. 2567님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하고 휴대폰 때문에 늘 다툽니다. 집에 오면 하루에 1시간씩만 휴대폰 게임을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매번 시간을 어기고 친구 집하고 비교를 합니다. 휴대폰 사용 규칙 어떻게 정비해야 될까요?
아유, 집집마다 난립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휴대폰을 이제 1시간 하기로 했다. 그럴 때는 어떤 규칙을 정할 때는 엄마가 아마 이거 규칙 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너 1시간은 내가 해주게 해줄게. 1시간이야? 알겠어? 이거 어기면 너 끝장이야.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아이하고 1시간을 휴대폰을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선택하는 시간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1시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짧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들은 원래 다 부풀입니다. 네. 우리도 왕년에 많이 부풀려 봤잖아요. 저도 참고서로 쫄면 많이 사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만 하는지 아니면 이걸로 소통도 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는 가족이 같이 협의를 하시고 회의를 한번 하시면 좋아요. 엄마 아버지는 늘상 붙잡고 있으면서 애한테는 1시간 하라는 건 말이 안 되고 동일한 시간에 그 1시간 동안에 우리 함께 시작해서 함께 마치는 걸로 가시고 그리고 그걸 마쳤을 때 엑설런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토큰 같은 걸 쓰면 좋습니다.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잘하고 그러면 일주일 주말에는 3시간 주는 거죠. 네. 1시간씩을 주말에 주중에 잘 지킨다면 주말에는 3시간을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하고 1년에 약속을 함께 만든다면 아이도 신나서 지키게 되고 동시에 엄마 아빠도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또 기특할 거고요. 네. 그리고 조금씩 융통성은 조금 주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네. 함께 가는 저녁길 서도원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좀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지만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정답은 1번 마처 세대입니다. 마지막이면서 처음인 마처 세대. 네, 이호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벌써 2달이 됐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러게요. 네, 2달 동안 참 좋은 시간 해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정말 유익한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제가 우리 TBS하고 거의 한 15년 넘게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요. 우리 TBS를 계속 사랑해 주실 거도 믿고 특별히 이제 우리 서도연 선생님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 약간 짧은 시간이지만 고춘자 장소팔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세요.